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국회가 잠시 전부터 정회가 됐습니다. 본회의가 정회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낸 여야가 합의를 해라,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여야가 합의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강행하겠다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올바른 자세, 올바른 태도가 어느 때보다 요구가 되지만 민주당의 등살을 이겨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출근길 도어스태핑에서 박진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 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을 해서 박진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을 의결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 다음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 박홍근에 대해서 박홍근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고소를 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거짓말했다면서. 이유는 한동훈이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박홍근이 추진한, 민주당과 박홍근이 추진한 검수완박 법안이 잘못됐다, 엉터리 법안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박홍근이 이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로 문재인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의 의원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법안을 추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 누군가를 검찰의 수사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법안을 만들어서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가짜다라고 하면서 고소를 했습니다. 이 고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명쾌하게 일침을 날렸죠. 재판정에 나와서 얘기하지, 5시간이나 재판정이 열렸는데 왜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박홍근이 감정적으로 발끈하면서 한동훈 장관에게 깐족거린다라고 하면서 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느냐, 자다가 남의 발 긁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박홍근이 하는 얘기는 재판정에 자기는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내용은 검수완박의 헌법 위반을 다투는 것인데 재판 정식 이름은 기관 간의 쟁의입니다. 법무부와 국회 간의 쟁의로 다투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률 구조에서. 그런데 내용은 이 검수완박 법안은 박홍근이가 주도를 해서,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 법무부에 지금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문제 삼는데 법무부도 기관 쟁의에 참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법무부 대표에서 한동훈이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가 기관이 되어 있으니까 국회로 명시를 한 것인데 박홍근 자신이 스스로 자기가 추진한 법안이니까 자기가 재판정에, 헌법재판소에 자기가 참고인으로 나가도 되겠느냐라고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박홍근의 지금 이런 태도는 이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문을 구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엉뚱한 겁니다. 그 다음 또 깐족거린다라고 했는데 뭐 감정적으로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모양인데 이게 깐족거린 게 아닙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 답변을 합니다. 법정에서 정상적으로 한 변론에 대해 재판의 상대방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얘기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재판정에 그렇게 할 말이 많다면 나와서 얘기하지, 재판정은 채권자 채무인이 재판정 안에서 다투는 것이죠. 거기에 나와서 다툴 수 있는데 왜 다투지 않고 뒤에서 이렇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 살다 처음 들으니까 왜 재판정에 나오시질 그랬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깐족거리는 건 박홍근입니다, 지금. 그 다음 사실관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홍근이 원내대표에 출마하면서 문재인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뭐든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박홍근 자신입니다. 자신 얘기 되돌아 보면 되고요. 양향자 의원, 민주당에서 탈당했죠. 양향자 의원이 폭로를 했습니다. 원내대표 경선하고 검수완박 추진하면서 검수완박이 안 되면 민주당 의원 20명이 잡혀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협박하면서 검수완박을 추진했다. 이미 폭로를 다 한 것입니다. 사실관계가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한동훈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무고죄가 된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치졸한 얘기다. 여러분들이 이게 상식적인 상황인지 아닌지 보고 잘 판단하실 것이다 이랬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했죠. 이게 무고죄에 해당하는데 무고로 맞고소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저도 어제 이게 무고에 해당을 한다. 한동훈 장관이 무고로 맞고소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무고로 맞고소하는 것은 좀 치졸한 얘기다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말이 맞습니다. 박홍근이 이렇게 고소한 것은 정말 깐족되는 것이고 법리도 제대로 모르는 것이고 치졸한 것입니다. 그걸 지금 한동훈이 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야당의 원내대표, 그 야당의 원내대표가 고소를 한다라고 해서 맞고소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에 이어서 무고죄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도 해임 건의안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민주당은 박홍근의 이번 대응에서 보듯이 치졸합니다. 그리고 깐족됩니다. 그리고 법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면서 자문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홍근이는 보셨다시피 MBC에서 자막 조작한 것, 그 내용을 누구나 들어보면, 앞뒤 내용을 들어보면, 전체 맥락을 보면 누구나 이걸 조작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박홍근이는 MBC에서 하는 말 그대로를 내뱉습니다. 박홍근의 수준이 그 정도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무고죄로 맞고소 하는 부분, 한동훈 장관이 그 부분을 생각지는 않을 것이다. 당연히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그만큼 굉장히 지금 민주당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다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각종 현안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지금 MBC의 자막 조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송은재 TV에서도 좀 더 강력하게, 좀 더 여론을 좀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역할을 좀 하는 게 어떻느냐라는 지적을 합니다. 민주당의 태도가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저도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데는 찬성합니다. 저도 필요하면 더 심한 말을 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데는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방법은 진실입니다. 팩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강력한 언어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 강력하게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면 이건 가짜뉴스의 프레임에 휘말리는, 말려드는 꼴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들을 때는 가짜뉴스로 대응을 하면 이게 맞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한 발 건너고 두 발 건너고 또 좀 생각해 보면 금방 가짜로 드러나거든요. 지금 민주당의 박홍근이나 MBC가 하는 행동이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까? 가짜뉴스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팩트입니다. 확인된 팩트, 이 사실 앞에서는 가짜뉴스는 숨을 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MBC가 지금 이걸 언론 탄압이다라고 저항을 하면서 많은 언론들, 기자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명예훼손, 허위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징벌적으로 좀 징계를 하자, 법적 책임을 묻자라고 이야기하면 언론계는 언제나 이렇게 똘똘 뭉치게 됩니다. 이게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MBC가 이렇게 명백하게 뉴스를 조작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을 하니까 또 언론 탄압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언론들이, 많은 기자들이 거기에 동조를 합니다. 저도 기자입니다. 저도 기자지만 오래전부터 저는 이 허위사실,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기자지만 옥석은 가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기자 생활을 하는 동안. 제가 실수를 하는 것을 처벌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를 갖고 여론을 왜곡할 목적으로 뉴스를 조작하는 것, 이게 가짜뉴스입니다. 이 가짜뉴스만은 용서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언론계에서 완전히 추방시켜 버려야 한다. 이건 뭐 방송이든 신문이든 유튜브든 SNS든 뭐 가릴 것이 없습니다. 저도 기자지만 이 부분을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언론계의 기자들도 있고 뭐 유튜브 제작자들도 있고 있습니다. 언론 탄압이다라고 하면 뭐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나서서 같이 또 이렇게 같은 주장을 합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10년, 20년 전에 비해서 언론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 엄청나게 다양하게 되었고 지금 뭐 우리나라에 KBS, MBC 같은 공영방송이 꼭 있어야 하느냐. 전 세계에 공영방송이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까지 하게 되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바뀐 언론 환경에서 MBC가 뉴스를 조작하고도 언론 탄압이다라고 하는데 무조건 동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동조해 주는 것, 그건 가짜뉴스를 용인하는 것이고 가짜뉴스를 용인하는 것은 자신도 가짜뉴스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MBC와 민주당의 이 같은 여론 왜곡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데는 저도 100%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가짜뉴스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팩트,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또 다른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것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그 사람들의 프레임에 말려드는 꼴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맙습니다.